센터 연결합니다. 어지엔 고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글로벌 증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뉴욕 3대 지수까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장 후반 들어서 조금은 낙폭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감지었다는 부분입니다. 저점에서는 회복된 구간이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가 이날 250포인트가량 밀렸습니다. 1.5% 밀리면서 15,76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12% 하락, S&P 500 지수 1.17%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홍콩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홍콩 H 증시 장중에 8,000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서 또 7년 만에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패닉된 상태를 보여줬었고요. 이에 따라 대만 가권 지수도 2%의 하락, 니케이 지수가 3%, 상해 증시도 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유럽 증시까지 이 영향이 갔고요. 유럽 증시도 일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지수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저점을 꾸준히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악재인 유가 역시도 이날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27달러 선 무너졌습니다. 2003년 5월 이래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계속해서 25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이 3%에서 2%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었고요. 대내적인 지표들도 이런 가운데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돈 결과 보여줬고요. 주택 착공 건수 역시 1.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오히려 2.5% 감소했다는 소식, 미국 주택 경기와 물가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나마 지수를 보면은 후반 들어서는 조금은 낙폭을 회복한 구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장중에 500포인트 선까지 밀려났던 구간대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은 제약주, 헬스케어주, 이와 함께 IT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6% 밀리면서 15,766포인트 선으로 종가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장중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전업종이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1,812포인트 선까지 장중에 밀리기도 했었다는 점 여전히 부담이고요. 이날 1.17% 하락하면서 1,860포인트 선을 하회했는데요. 이날의 하락으로 인해서 2015년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의 상승분을 이날 하루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 반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장 후반 들어서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영향 나타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가장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2%, 장 후반 들어서는 다시 한번 강보합권 전환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약보합권 전환했고요. 4,471포인트 선의 마감가 형성 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밀렸습니다. 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가득했던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지난해 12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flation falls again in December, CPI find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CPI가 전월보다 0.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0.1% 상승을 예상했지만 마이너스대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지난 10월에 0.2%의 상승, 또 11월에는 0%, 이렇게 미약한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대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역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 기간 에너지 가격은 2.4%나 하락했고요. 이 밖에 식품 가격 역시 0.2%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CPI 상승률은 0.1%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CPI 상승률도 0.7% 증가에 그치며 2014년 증가율인 0.8%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CPI를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CPI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도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국제유가였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유가, 이날에도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배럴당 27달러 선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배럴당 10달러 선도 머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plumbs new lows below $27 as rout persis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6.7% 급락한 26달러 5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은 200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또한 이 전거래일 마감 28달러에서 무려 2달러나 하루 만에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2.7%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날에는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산 원유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풀릴 것이라는 전망 역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날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국제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에 익사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향후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영국의 석유 회사인 BP의 최고 경영자인 보브 더들리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국제유가가 10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비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지수별 흐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종목별 소식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앤 서문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5개 종목만이 상승을 했고요. 절반 이상 25개 종목은 일제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역시나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았던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IBM을 포함해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가장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보잉과 트래블러스, 월마트 함께 다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날 호실적 공개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포함해서 나이키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5개 종목을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던 IBM을 포함해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았던 엑손모빌 4%의 하락이었고요. 쉐브론 텍사코도 2% 넘게 밀리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와 보잉사도 3% 이상 밀리게 되면서 시장 영향을 강하게 받았었고요. 그 밖에 홈디포와 월마트, 트래블러스,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까지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1%에서 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 1% 이상 나타났고요. 나이키 역시 1%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이날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으면서 그나마 장 후반 들어서 IT 종목들 선전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0.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전 섹터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는 2.65% 업종 하락률 다시 한번 2%대를 기록했고요. 이와 함께 유틸리티와 금융, 산업재와 소재 섹터, IT 섹터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을 보였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날까지도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바고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날 증권사 리포트 효과를 받았습니다. 잭스 투자 리서치에서 아바고테크에 대한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다는 점, 그리고 목표가 134달러 선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3분기, 지난해 3분기였죠. 지난해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4분기까지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를 달았고요. 투자 심리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중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3.13% 올랐고 123달러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바로 IBM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개선되지 못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분기 매출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는데 1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순이익도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실적 전망 역시 상당히 올해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역시 강달러와 PC 시장 침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4.88% 밀리면서 121달러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날 가장 큰 폭으로 다우지수 내에서 밀리게 되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진한 실적으로 이 주가가 하락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소송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Goldman Sachs profit hurt by massive settlemen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4달러 38센트와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3달러 53센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든 7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치는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소송을 당해서 벌금을 물게 된 것이 실적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담보 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다는 이유로 51억 달러의 큰 벌금을 물게 됐는데요. 벌금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은 무려 3달러 41센트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채권과 외환, 상품 운용 부문의 매출도 11억 2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9% 급락했습니다. 네, 부진한 실적으로 하락한 종목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바로 IBM입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15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USA Today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IBM sales extend drop buffer by cloud unit gai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IBM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2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면서 무려 15개 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는데요. 이 기간 순이익은 살펴보시면 이 기간 주당 순이익 4달러 84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간 달러 강세가 매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IBM의 매출의 75% 이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매출은 무려 70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외에 주요 사업 부문 매출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글로벌 테크놀로지 사업부의 매출이 7.1% 줄었고 소프트웨어 부문은 11%, 시스템 하드웨어 부문도 1.4% 줄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IBM의 주가는 4.9%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저희가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주요국 증시, 아시아 증시의 패닉 영향 받으면서 투자 심리 급격하게 얼어붙었고요. 이와 함께 오는 21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발표가 될 텐데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 특별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배하게 나타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도 함께 출회됐습니다. 마감가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이날 3.46% 밀렸습니다.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5,60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2.82% 밀렸고 프랑스 까크 지수 3.45% 하락하면서 4,124포인트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6.7% 밀리면서 27달러를 밑돌았고요. 2003년 5월 이래로 다시 한번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란에서 수출을 재개하면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반영이 됐고요. 이 같은 증시 불안감에 따라서 금값에 안전자산에는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1.6% 오르면서 금값은 1,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에 나서면서 3달러 70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의 힘이 좀 강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2% 오르면서 579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증시가 불안한 영향 받으면서 공포지수인 빅스지수 27포인트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는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560선을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증시 패닉 영향받으면서 8원 가까이 뛰었고요. 1214원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달러는 강세 흐름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떨어진 1.9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좋지 못한 글로벌 시황 상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더욱더 이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